즉 대부업 하면은 흔히들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왠지 하시는 무서울 것 같고. 네네. 예. 그래도 금융기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금융권은 대부업은 즉 기타 금융기관과 다르게 저축이나 다른 기타 금융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3금융권은 제1, 제2금융권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3금융권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요.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금리 폭탄이잖아요. 이거 안 맞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3금융권 대출을 받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히 천천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1금융권이 안 된다고 싶을 때 그냥 바로 제2, 제3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1금융권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차분히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3금융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 상품 전에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홀씨 대출, 사이돌,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상품 등까지 이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시는 과정을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또 정부 지원 상품이 내가 좀 할 만한 게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 볼 때요. 전화 한 방이면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짧게 금방 된다 네네. 이런 것들 많이 되는데 사실 참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싶으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어떤 금융 상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간혹 중에서 우리 광고 중에서 대부분 뭐 허위 과장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허위로서 과장하는 광고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 해당 금융사에 이제 직접 내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금융회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도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잘 살펴보시고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별, 그리고 거래 조건이 상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은 심지어 변경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제가 좀 앵커님 한 가지 팁을 또 드릴게요. 어떤 거요? 우리가 은행별로 지점별로 그리고 담당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은행에서는 됐는데 A 은행에서도 같은 지점에서도 무슨 우리가 상수점이 있을 수 있고 예. 마포점이 있을 수 있는데 상수점에서는 되는데 마포점에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점은 지역별로 그리고 지점별로 찬찬히 따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같은 고객인데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마다 아니면 금융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전문직이나 특수상품은 제외한 일반 소득과 연봉 대비 부채 기준을 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이제 부채가 4천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이제 대출을 원해서 은행 방문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은 C은행과 D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행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지점별로 그리고 그 담당자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A, B 은행까지는 방문을 하고 네.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을 거예요. 두 네, 군데나 맞습니다. 갔는데 안 된다고 그렇기 하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귀찮더라도 은행 가는 거 우리가 저금리로서 많은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네.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별, 지점별 그리고 담당자별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제가 앵커님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네, 오늘 꿀팁이 네. 대방출이네요. 예. 우리가 은행 방문이 녹록치 않을 경우 직접 지점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거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2번, 3번의 번거로움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번거로우셔도 이게 사실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 전화하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민구 금융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금융권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단도 천천히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금융사로 전화를 하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러나 금융사로 직접 전화나 내방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건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 상품. 우리가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 상품 등이 햇살론, 사윗돌, 홀씨 등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면은 그 소득이 어려운 분들이나 경제 조건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 메모로 좀 해두셨다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들 아주 많이 챙겨주셨어요. 2주 뒤에 뵙죠? 네. 여민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